장기. 장기. 투기는 단기에. 단기. 그럼 주식은 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쭉 뭐 있습니까? 투자와 투기에 대한 차이를 갖다 있죠. 알기 위해서 여러 개 책을 봤지만 딱 부러지게 이게 투자다 투기라는 명확한 개념이 사실 없더라고. 진짜 보니까. 물론 이제 가장 현명한 방식이 있어. 내가 뭐예요? 내가 하면. 남이 하면요. 그것밖에 없더라고,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 학문상에선, 부동산에선 취득과 운영, 집을 사가지고 이용 후에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투자이든 투기이든 둘 다 공통된 말은 사가지고 물건 판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투자는 뭐냐? 운영할 의사가 있지만 그 반대 그 투기는 뭐 있습니까? 운영할 의사가 없는 요 차이 때문에 투자와 투기가 구분되어진다고 설명하지만 이건 과거에는 여러 번 시험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한 번쯤 들어봤다는 정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용어 좀 정리하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물건 산다 이 말이 취득은. 그죠? 산다 이 말은 내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현금이 뭐 하는 겁니까? 나간다 해서 유출. 같은 말이 뭐냐? 비용. 같은 말이 뭐냐? 지출. 아마 특히 여러분들 투자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똑같은 말 가지고 학자마다 여러 개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더 혼돈을 준다 사실은요. 어쨌든 같이 보셔야 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이용함에 따라서 임대정을 주고 월세정을 줌에 따라서 나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소득, 이득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처분하면 최초 투자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초 투자 금액에서 나왔던 나중에 처분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투자 금액이 뭐냐? 곧 이게 투자거든요. 투자 같은 말이 뭐냐? 곧 이게 자본. 그래서 이득을 본 걸 말하냐? 자본 이득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둘 다 수익은 저한테 올 수 있는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합친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우린 현금이 뭐합니까? 들어온다 해서 유입. 같은 말이 뭐냐? 수익이다 또는 수입이다 이런 말 쓴다고 쓸 때. 그러니까 이 다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당연히 알지만 둘 중에 누가 더 크면 투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건데 자 일단 이런 이제 기본적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알 것은 이런 용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지금은. 자 그래서 우리 책 보니까요. 거기 있는 262페이지 보니까 양갈로 1번 투자 개념 나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첫째 줄 보니 뭐 있습니까? 장래 현금 유입, 현금 수입을 위해서 현재 뭐 있으면 현금 지출을 갖다 교환하는 거죠. 내가 10억이란 돈을 주고 미래 어떤 수익을 얻을 목적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뭐냐? 곧 이게 투자를 합니다. 그냥 가볍게 가세요. 자 밑에 갈로 2번 투자에 대한 장단점. 장점은 좋은 말, 단점 나쁜 말. 그냥 넘어갑니다. 자 뒷장 가볼게요. 뒷장에 2번에 부동산 투기 있습니다. 투기에 대한 설명이 꽤 많더죠. 이런 건 그냥 넘어가서 볼 필요 없으니까. 자, 쭉 넘어가서 이제 266페이지 갑니다. 예, 266페이지 보니까요. 설명되어진 게 부동산 투자 결정에서 고려할 사항. 자, 그 꽤 많은데 굵은 것은 쭉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암기하지 말고 하나 물어볼게요. 집 살 때 어떤 걸 고려합니까? 예? 집을 살 때,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떤 걸 고려합니까? 집값 올라가는 것, 또 살기 편하고, 그죠? 뭐 등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고려하기 때문에 절대 투자할 때 고려할 수 나오죠. 이건 절대 틀린 말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 마시면 돼. 이런 건 틀리게 낼 수 있는 문구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 설명 쭉 되지만 그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쭉 그냥 넘어가시라고. 다만 267페이지 있는 맨 밑에 있는 9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지렛대 효과만큼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이게 보니까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던 게 총 지금 26회 시험 쳤는데 보니까 약 한 내가 봐서는 이만큼 나온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라고. 그런데 얘는 거의 다 있죠. 이렇게 나왔지만 그 중에서 말로써 못 나온 게 한 4번 나왔고 나머지 계산 문제가 16번이야. 응? 근데 이거 틀려지면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반드시 이 계산 문제는 꼭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지금은 제가 말로서 쭉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지렛대란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지렛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용어 좀 봐보죠. 용어. 자, 용어 보는데 첫 번째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 집을 살 때 내가 현재 이 건물을 10억 주고 샀다 했을 때 곧 이게 10억이 뭐냐 총투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있으면 집 살 때 내 돈만 투자합니까? 남 돈 끌어옵니까? 그러니까 내 돈이 뭐냐? 지분 투자고 타인 돈이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저당 투자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고요. 내 돈과 남 돈을 활용한 게 총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 투자에 대해서 투자 대비 나왔던 수익에 대한 비율이 뭐냐? 그게 수익률. 참고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은 수익률 공식이 뭐냐? 이래 쓴답니다. 10억을 투자해서 내가 이 건물 팔았어. 12억 주고 팔았습니다. 수익률 몇 프로? 20%죠? 그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투자 금액 10억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은 순수익이지. 이렇게 한번 있으면 곱하기 100% 하면 이건 수익률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률을 뭐라 하냐? 투자 같은 말이 자본. 그래서 이 말 대신 뭐 총 자본 수익률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분 투자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을 뭐라 하냐?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린 지분 수익률. 이 지분 같은 말이 뭐냐? 내 돈이죠. 내 돈 같은 말이 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용어 쓴다고요. 그 다음에 자, 저당 투자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률. 남 돈 빌렸습니다. 은행 돈 빌렸습니다. 뭘 줘야 됩니까? 이자죠. 그 이자를 갖다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저당 수익률이라서 저당 수익률. 저당 같은 말이 뭔데요? 타인 자본이지. 그죠? 요 같은 말이 타인 자본 수익률이었을 때. 이런 이제 기본적 개념은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렛대란 개념을 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지금 개념만 좀 정리할게요. 이 말 아닙니까? 큰 돌이 있으면 혼자 이 돌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긴 막대기. 이런 긴 막대기와 받침목을 이어서 들 수 있죠. 그죠? 이런 게 지렛대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야. 결국은 내 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분 투자만 했을 때 나오는 수익보다도 타인 자본, 즉 은행 돈이죠. 타인의 뭐 있습니까? 자본을 이용함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이게 뭐냐? 지렛대. 얘는 중요한 말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 말만 들으면 무조건 좀 지렛대요. 남 돈을 활용한 내겐 좀 지렛대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타인 돈만 들은 순간 항상 지렛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두 번째. 이 종류가 있으면 지금 종류는 그냥 넘어갑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요, 계산 문제 한 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디 가시는가 하면은 없네, 계산 문제가. 그럼 만들어보자, 계산 문제.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계산 문제. 실제 문제 묻는 거, 이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이런 포맷을. 자, 이런 거요. 현재 이 사람이 집을 살 때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란 돈을 투자했어요. 이 10억을 투자하니까 나오는 순수익이 얼마 되는가 하면 2억이란 순수익이 나온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투자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 돈도
지분 투자 금액이 얼마냐? 여기에 보니까 4억을 투자하고 저당 투자, 은행 돈을 빌렸습니다. 6억을. 남돈 빌린 에 대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자율이 현재 10%가 되어진다면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 자, 이 말은 자기 자본 수익은 몇 프로 될 것인가? 라고 항상 묻습니다. 문제에서 무조건. 자, 제가 전에 설명했지만 항상 계산 문제는 각각에 있는 문제마다 어떤 기본적인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맷을 좀 미리 가시면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라고 포맷을. 총 투자 금액은 나왔던 분명히 뭐 있을 순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총 투자 결과는 두 개 있죠. 지분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은 현재 4억을 투자하고 남 돈을 6억 빌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저당, 여기 I가 이자인데 정확한 말은 저당 수익률입니다. 표현할 때. 이게 10% 아닙니까? 근데 문제 뭐 묻습니까? 좋다 그러면 지분 수익이 몇 프로 될 것인가? 요거 묻는 거예요, 문제가. 항상 묻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이런 포맷을 만들었으면요. 이 값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라고, 이 속에. 자, 투자 금액 10억이고 나왔던 수익이 2억인데 요때 뭐 있습니까? 이자 금액이 얼마요? 6천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요 값부터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 무슨 말이냐? 내가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다 10억을 투자하면 나왔던 수익이 얼마야? 2억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남 돈 빌렸잖아. 그 남 돈 빌리면 이제 뭐 있습니까? 이자 비용을 빼고 남는 게 전부 나한테 오는 수익 아닙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1억 4천 되겠지. 그래서 현재 보니까 내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4억을 투자해서 나왔던 수익이 1억 4천이니까 얘는 몇 프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35%.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만약에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다 투자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2억 나오지. 그 수익률 몇 프로요? 20%죠? 그 20%는 무슨 수익률입니까? 뭐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총자본 수익률이지. 그죠? 자, 한번 따져보자고.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다 투자한다면요. 나왔던 수익률이 20%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 타인의 돈을 빌려서 나한테 얻을 수 있는 수익 몇 프로요? 이건 내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네? 타인 돈 빌려서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냐? 내가 남 돈 빌려서 이익을 받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정의 질에 따라 쓴답니다. 일단 이런 개념인데 중요한 건 나중에 하시고요. 이 종류 크게 3개 있습니다. 우리 아마 책 B장 가볼래요? 가보니까 그 박스에 보니까 뭐 설명 쭉 돼 있죠? 박스에. 그게 3개 있죠. 정의 지렛대, 중립적, 또 뭐 있습니까? 부의 지렛대 3개 있죠.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하지 않고. 자, 일단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게 사실은. 그러면 여기 지금 뭘 제가 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이 개념을 좀 먼저 아시라 이겁니다. 자, 3번째 보니까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타인의 자본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면은 네, 수익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자,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보자고 이제 똑같은 조건 하에 이제는 내 돈을 2억 투자하고 남 돈 8억 빌렸어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러면 똑같은 현재 이자가 10%입니다. 이럴 때 뭐 있어? 이자 얼마 됩니까? 8천 되겠지. 그럼 결국은 2억에 대해서 남 돈 빌렸던 이자 빼주면은 내수는 지른금이 얼마요? 1억 2천이죠. 현재 내가 투자금이 얼마 투자했습니까? 2억을 투자했는데 나왔던 수익은 1억 2천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60%잖아.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남 돈을 많이 빌려갈수록 자기 자본 수익은 커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말은 수익은 분명히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죠? 근데 반대급부로
나중에 원금과 이자 갚는 게 쉽습니까? 즉,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은요? 예? 아니, 나중에 남 돈을 많이 빌려간 것만큼 매년마다 원금 이자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동시에 뭐 위험도 뭐한다? 우리 말로 물었던 것 중에 요걸 장난친 게 3번 장치였어. 어떻게 생각하면요. 수익이 높은 반면에 위험은 감소한다 이렇게 장난친다 항상. 그래서 요것까지만 지금 기억하시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어쨌든 지렛대는 무조건 요 말 들어왔을 때 지렛대다. 그러니까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야만 분명히 지렛대요. 위가 없으면 절대 이건 지렛대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계산 공식이 저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넘어가시고 단지 지렛대는 타인 자본 이용한 거다.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럴 때 타인의 돈을 많이 활용했을 때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런 수익도 올라가지만 반대급부로 위험도 훨씬 더 커지더라. 이런 게 한번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책 보겠습니다. 예, 책에 보니까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268페이지 확인학습이 있죠? 자, 문제 한 2개, 예, 2개 정도만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볼게요. 자, 문제 확인학습 1번 문제. 키워드 뭐예요? 그렇지. 차입 동반. 여기 뭐예요? 지렛대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갑니다. 3번. 이게 말이에요. 예?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가면 그만큼 여기 있는 수익률은 커지지. 이 말 같은 말이 진폭이 더 커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5번부터 할게. 5번 키워드 뭐예요? 전세가 타인 돈이잖아. 그래서 이건 지렛대. 응? 다시 4번요. 4번 보니까 나와 있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 돈 빌렸을 때 위험도 커지는 거지. 그렇게 장난친 거요. 자, 다시 앞에 가보겠습니다. 267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문제 풀어봤으니까 어휘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그죠? 타인 자본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있습니까? 지렛대. 요거 하시고 자, 넘어가 볼까요? 예, 넘어가서 뭐 설명이 쭉 돼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라 하시는가 하면요. 자, 우리 그 밑에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4번 옆에 5번 써놓고 있죠? 5번 써가지고 요걸 반드시 써놓으세요. 요거. 여기에 좀 도망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타인의 자본을 많이 활용하면 수익도 올라가지만 반대급부로 위험도 뭐합니까? 커진다.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자 이제 269페이지 갑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거 끝났습니다. 그죠?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네? 네, 그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의 자본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지렛대요.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보니까 위험. 자, 위험에 대한 설명 들어갈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위험은요. 이 건물이 뭐 있습니까? 예, 폭삭 망했다 이런 의미가 사실 아니에요. 자, 일단 잠시 위험이라는 의미를 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현재 보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축을 하는 경우하고 주식을 살 건데 우리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이 건물이 저축하니까 저축성 금리가 5% 정도 수익을 준대. 주식도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5%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 예상한답니다. 어디에다 투자할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전하던 의미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다 반대가 곧 위험이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위험을 설명합니다. 보세요. 자, 은행을 찾아갔어. 야, 나 현재 5천 투자할 건데 너 1년 후에 얼마 줄래?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은행에서 뭐 했습니까? 야, 5% 수익을 줄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미 준 거요? 줄 예정이지. 그죠? 그러니까 현 시점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예상되는 뭐요? 수익률이지. 그죠? 근데 자 5천 투자했습니다. 했는데 1년 자 1년이 딱 경과되면 막상 1년 딱 경과되면 실제 수익은 몇 프로 줍니까 은행들은? 딱 5% 줍니까? 아니면 5%보다 더 높은 수익, 더 낮은 수익을 줍니까? 응? 왜? 아 그건 다 이 세금 빼고 응? 세금 없다 쳐야지 여기서. 그럼 몇 프로 줍니까? 무조건 5% 주지. 설사 이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약속한 이 5%는 꼭 준다고. 그럼 뭐요? 자, 보세요.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게 뭐냐?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없는 게 다른 말로 안전하다. 같은 말이 뭐냐? 위험이 없다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은 보니까 5% 정도 수익이 나올 게 생겼는데 막상 1년 딱 경과되면 무조건 5% 나옵니까? 그건 아니지. 얘보다 더 높은 수익, 더 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더 낮은 수익이 나온 것만큼 들어봐서 뭐 있습니까? 오히려 이거 뭐요? 손해, 손해. 손해 자체를 뭐라냐? 다른 말로 이게 위험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위험이란 의미가 뭐냐? 이거죠.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이 뭐 있습니까? 달라지는 정도를 뭐라 하냐고. 이게 위험이다.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저기 뭐 있습니까? 저축은 안전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없단 말과 똑같다고 이게. 그래서 자, 두 번째요. 첫 번째 이제 투자 위험인데 이 위험에 대한 개념 자체를 묻거든. 반드시 뭐 있습니까? 예상되는 수익과 그다음에 실제 수익에 뭐 있습니까? 차이를 뭐라냐? 다른 말로 우린 오차 또는 뭐랍니까? 편차. 편차를 씁니다. 오차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측정할래? 네? 측정 방법이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측정 방식을 보니까요, 이겁니다. 네, 표준 편차와 또는 뭐 있냐? 분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왠지 보니까 이 통계 개념이 딱 들어왔어요. 그죠? 아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는 아마 이 용어 봤을 건데,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그죠? 표준 편차 분산이 뭐냐? 이 별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볼게. 2016년도에 10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보통 시험 치는 거죠. 예? 우리 중개시험을 시험 치는데, 그 전주에 보니까 갑이란 친구와 을이란 친구가 있죠. 하루에 2번 모의고사 시험을 쳐봤어. 쳐보니까 갑은 보니까 한 번은 55점, 한 번은 65점 나오더라 이겁니다. 근데 을은 보니까 한 번은 35점, 한 번은 85점이 나와 이게. 어쨌든 둘 다 평균 얼마요? 60이지. 합격될 확률 훨씬 높은 게 누구예요? 갑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말이에요. 표준이란 말 우리말로 쓰면요. 중심. 평균, 중심. 중심에서 편차가 우리말로 뭐예요? 벗어난 거지. 이 차이가 얼마예요? 이게 편차란 말이에요. 얘는 편차가 얼마냐? 25지. 그죠? 여기 표준 편차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은 뭐 있습니까? 예, 중심에서 벗어난 정도. 즉 예상되는 점수와 실제 점수, 예? 또는 예상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의 오차, 차이를 뭐라 하냐고 이게 표준 편차란 말 쓴다고. 그러면 다시요. 이런 분산이란 말 우리말로 번역해 보세요. 이 말 뜻이 뭐예요? 응?
흩어져 있는 정도 이런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보니까 55, 65 얼마 흩어져 있습니까? 10이지? 얘는 얼마요? 50이지?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분산이란 용어 쓴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안에 있는 이 공식 여러분들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알 것은 요 말 뜻이 뭐냐? 요거다.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위험 측정 방법이다. 그러면 표준 편차 또는 위험, 분산값이 적단 말은, 낮단 말은 뭐 있습니까?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큰 거요, 작은 거요? 작은 거지. 이 말 같은 말이 위험이 작다. 이런 개념 좀 아시라고. 네? 그래서 이거 비록 통계 용어지만 우리 말로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좋다. 어떠한 요인 때문에 이 위험이 더 커질 것인가, 즉 예상되는 수익과 달라질 것인가, 그 원인 자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가지고 뭐라냐, 다른 말로 위험에 대한 유형이라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은행 돈을 좀 빌려서 이제 공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1년 동안 대충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 이건 예측할 수 있죠. 한단 말이에요, 실제. 하는데 아니 갑자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엄청 크게 뛰는 거야. 인플레 발생 당연히 은행 금리는 올라가죠. 올라감에 따라 실제 나한테 오는 수익은 더 작아지겠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내가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위험이 발생하더라 이거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책을 딱 보니까요. 269페이지 보니까 양갈래 2번 투자 위험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업상 위험, 밑에 2번 뭐 있습니까? 금융상 위험, 뒷장 가볼까요? 법적, 인플레이션, 유동성 위험, 이거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한 17개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걸 다 암기하려는 건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문제 푸는 요령. 이렇게 마시면 돼. 항상 이건 주로 묻는,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어느 위험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건요. 이렇게 있죠. 제목이 딱 나와. 어떤 위험은 나오면요. 반드시 이 지문상의 설명이 쭉 들으면서 똑같은 위험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응? 같은 용어 찾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 잠시 어디 보신가 하면요. 우리 책에 보니까요. 거기 있는 갈로 1번. 우리 지금 책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문제는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는데 항상 이런 뭐 있습니까? 사업상 위험 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 나와야 되는가 하면 우리 책엔 설명이 쭉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업 자체에서 발생되는 위험, 즉 사업이라는 용어 무조건 나와야 돼. 우리 지금 책에는 그거 설명 없습니다. 없는데 항상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 즉 무슨 말이냐, 뒷장 가볼까요? 갈로 3번처럼 뭐 있습니까? 앞에 뭐 나있죠? 법 나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 안에 뭐 있습니까? 일단 법 관련된 용어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서 거기에 보니 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법률 변경, 도시계획 같은 게 정책 이전 법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좀 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 말입니다. 보통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사업상 위험이 있고, 법률상 위험이 있고, 또 비용 위험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그거에 보니까 일단 이런 등등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자율 위험 같은 거, 이런 등등이 있으면 항상 이 똑같은 말이 먼저 사업이란 말 나와야 되고, 법률 나와야 되고, 비용 나와야 돼, 무조건.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다만 조심할 건 딱 2개만. 2개만 조심하면 돼요. 그 중에 뭐 있냐? 첫 번째 보니까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금융상 위험과. 두 번째, 유동성 위험. 이건 항상 동일한 용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동성 위험 2개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금융이란 말 뜻이 뭐예요? 금융. 요거 생각 이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무조건 금융은 남 돈 끌어오는 거야. 타인 돈 끌어온다 이 금융이라고. 항상 그 관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내용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는 무조건 타인의 돈 또는 우리 아까 지렛대는 말 뜻이 뭐죠? 지렛대? 사인자문이죠. 그러니까 지렛대 등을 이용한다 이 말 튀어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금융상이야. 그럼 유동이란 말 뜻이 뭐죠? 움직인다. 즉 흘러간다, 넘어간다, 이전된다, 양도된다. 이게 곧 유동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란 말은 결국은 현금화되는 과정이에요. 현금화되는 하여튼 요 말 딱 튀어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금융상 위험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마시라고요. 물론 여러분 참고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화폐 가치는요? 떨어지겠지. 물가는요? 그런 말 나오면 곧 이건 인플레이션이고. 그래서 주로 장난칠 건 요것만 좀 특이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똑같은 제목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 우리 최근 현재 보니까 과거의 기출제문이 안 나와 있는데 항상 그렇게 묻는다고. 나중에 제가 문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최근 현재 제가 본 건 참고로 6번에 있는 디프레이션 위험 있죠? 이런 건 빼버리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책을 좀 건너뛰어서 275페이지 갑니다. 뭐 나왔습니까? 자, 이 말이에요. 우리 항상 같은 세트 이건 같이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래서 좋다. 이런 위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처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이 있는데 자 지금은요. 제목 정도 보시고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 있냐. 우리 아무것도 책 보니까 동그란 갈로 1번처럼 위험 있는 것은 위험 있는 투자는 뭐 있습니까? 재배시킨다 이거요. 두 번째 뭐 있냐? 보수적 예측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 뭐 있냐? 위험 조정 할인율 이란 게 있습니다. 할인율. 자, 원래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 개론은요. 미국에 있는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습니다. 번역쓰니까 우리말로 액면 그대로 그냥 번역하시라고. 이 말이 뭐예요? 위험한 투자는 재배시킨다 이 말은 위험 있는 것은 절대 투자 안 한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오직 이 말 아닙니까? 투자를 하면 반드시 위험이 없는 뭐요? 무위험 있는 것만 투자하고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다 이거죠. 표현 자체가. 그죠? 여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보수 반대가 뭐예요? 보수 반대가 뭡니까? 진보지. 그 보수는 주로 뭘 추구합니까? 혁신입니까? 안정입니까? 안정이지. 결국은 이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중개업자를 찾아갔어. 야, 이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냐 물어보니까 분명히 중개업자는 뭐 있습니까? 절대 몇 프로 난다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데 대체로 몇 프로 나온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 평소와 같음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익은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업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호경기일 때는 10%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평소와 같으면 8% 예상되어진다. 불경기면 대충 이게 한 6%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그래서 몇 프로 예상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 보수적 예측을 이 고려한 투자자는요. 이 중에 어떤 걸 갖다 수익률, 이 건물의 수익률을 잡는가 하면요. 이런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요걸 잡았어요. 요걸 잡으면 뭐 있습니까? 실제 수익도 이만큼 나오겠습니까? 아마 이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올게요. 그죠? 이 말은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가 발생하지. 근데 요걸 잡으면 결국 뭐 있으면 실제 수익은 얘보다 더 적게 날 확률이 많겠습니까?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목적이 뭐 할 목적입니까? 위험을 지금 감축시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뭘 잡아주는가 하면 수익들 중에 가장 적게 나올 수 이걸 수익을 딱 잡는 거예요. 이 건물 예상되는 수익을. 그러면 실제 수익은 얘보다 더 적게 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사실은. 그래서 항상 보니까 얘는 투자할 때 수익은 가능한 낮게 잡아주는 걸 가지고 보수 계측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건 뭐냐 이 말입니다. 잠시만요. 보세요. 아니 우리 저축할 때 저축성 금리가 보니까 3% 정도 수익을 준답니다. 그런데 내가 주식을 하려니까요. 어쨌든 저축보다 주식의 위험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얼마 정도 위험이 더 크냐 보니까 얘가 한 5% 더 크대. 만약에. 그러면 얘는 뭐 있습니까? 여기 위험이지. 그죠? 결국은 기본적인 수익에다가 위험을 조정해서 할인율 같은 말이 뭐냐? 수익률, 이자율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율, 수익률, 이자율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있습니까? 요걸 고려해서 나는 현재 주식을 투자할 때 이거 이상만 남은 투자하겠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이걸. 그 무슨 말이에요? 투자 대상이 위험이 커지면 뭡니까? 요거보다 더 높은 수익 요구하지. 그죠?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더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게 뭐냐? 고데기 다른 말로 위험 조정 할인율인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뒤에 있는 이 말 보지 말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니라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위험이 커지는데 이런 위험을 어떻게 제것들은 처리할 것인가 방식이 3개 있다. 첫 번째, 위험이 없는 것에 투자한다. 보수적 방식이 있다. 여기 일종의 진보예요, 진보. 이 말입니까? 위험이 주어지면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대신 더 높은 수익이 요구하거든. 그죠? 그래서 요 3가지 제목 정도 마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아마 책에는 보니까 뒷장까지 276페이지 보니까요. 그 큰 5번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건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은. 자, 일단 요거 전체가 이게 한 테마예요. 항상 요즘 한 테마입니다. 이렇게 같이 묶어보시라고. 그래야만 내용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딱 3개입니다. 위험이 뭐냐? 어떤 것들 위험이 더 커질 것인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위험을 처리한 방식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목이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269페이지 보니까요. 나와 있는 게 이 말 아닙니까? 양갈로 1번 위험에 대한 개념 나 있죠. 자, 개념 중에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위험에 대한 개념. 기대 수익과 실현된 수익. 기대 수익 같은 예상이지. 예상되는 수익과 실현되는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 이게 위험이다. 그래서 둘째 줄 것도 뭐 있으면 어떻게 측정합니까? 분산 또는 뭐? 표준 편차를 한다. 나머지 두 번째 양갈로 2번의 위험의 유형은요. 그냥 단지 아까 설명했듯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로 2번에 저 밑에 269페이지 맨 밑에 뭐 있습니까? 금융상 위험 있죠. 얘는 반드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뭐 들어가야 됩니까? 부채가 들어오는 순간 이게 전부 다 금융적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갈로 4번 뒷장요. 나와 있는 게 인플레이션 나와 있죠. 키워드 뭐요?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 5번요. 유동성 위협 뭐 나옵니까? 우리 실제 시험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죠. 현금화 되는 과정입니다. 현금화만 나오면 무조건 이건 유동성 위험이라고. 자,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275페이지 위험 처리 방법에서 굵은 글씨 반어실 때 위험한 투자를 지배시킨다.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식이 있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위험 조정 할인 요 3개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일단 제가 2개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여기 있는 수익률 부탁.